그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검찰 출석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한 40명의 의원과 함께 가시더니 이번엔 혼자 가셨어요. 근데 또 검찰에서는 이번에 조사 끝나면 뭐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향후 어떻게들 보십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은 대표님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용감한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을 못 드렸는데 민주당 당대표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죄가 있을 거야, 아니야, 무죄일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 또 많은 지지자들이 이건 무죄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싸워서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냉정하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살려면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정치적 탄압이야. 정치적 탄압은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고 정치적 승리를 통해서만 돌파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정말로 정치적 수사고 정치적 탄압의 사법적인 어떤 올가 매는 거라고 그러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무조건 똘똘 뭉칠 거야. 그리고 뭐 이거는 함께 갈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거 이거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피켓을 100번 들고 의원들이 100명이 따라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법부에서 그냥 냉정하게 법리적 절차로 판단해버리면 지금 민심을 바라보고 우리 민주당이 움직여야 되고 의원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당과 분리하셔라. 분리대응해라. 이 방탄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당이 총선에서 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내부 총질한다 그러고 문자 보내고 그래도 좋아요. 오늘 이 얘기 또 했으니까 또 오겠죠. 문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박용진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리대응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가지 말고 혼자 가셔라.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적절한 대응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다 같이 나가야지 않겠다고 이미 뭐 공언을 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토요일 출석을 했는데요. 그 조국 장관 조사받고 할 때도 서초동에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켰고 그래서 뭐 척봐도 100만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나와 계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혼자 가겠다. 미안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차피 또 검찰 수사도 있을 거고 재판도 있을 거고 하니까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토요일 날 출석하기로 한 게 아니냐. 지지자들이 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총선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민심을 어떻게 얻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같은 편 많이 모아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느 한 장소에 집회에 많이 모여갖고요. 그렇게 했으면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이겼어야 돼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 숫자가 얼마입니까? 정광훈 목사 손잡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러나 그 총선 결과는 폭망이잖아요. 총선은 민주당이 대승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했잖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지 머리 숫자 많이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아니 근데 민주당은 실제로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홍근 의원이 제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충원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토요일을 선택한 것은 뭐 원래 검찰 쪽에서 제안한 날짜는 아니죠. 지지자들이 오기에 더 편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만 토요일은 또 언론인들이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의 양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검찰이 준비한 질문이 100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100항이 아니고 100페이지란 말이야. 100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많기도 하네. 이 100페이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루는 안 된다. 이틀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얘기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만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검사들에게 일요일 날도 나오느라 이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재판들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나와 있는 진술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정민용 씨 재판에서 나온 진술 가운데에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고 와서 우리 시장 천재다. 라고 확정이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아이디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재명, 유동규, 김용 이들의 총유다 428억이 이런 진술도 있고요.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고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법원 가서 진술하면 되고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미 재판에서 나와 있는 진술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을 벌이고 난 이후에 아무런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해 소동을 벌인 분 같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모르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진술들이 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